자, 페이지들 만들어 보셨나요? 네. 어떤 용도로 보통 만드세요? 우리 저기 치킨 하시. 네. 치킨집을 홍보를 하는데 예. 반경 몇 킬로에 이제 2킬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반경을 주변에서 동네 상권에 이제 광고하는 거, 이벤트 홍보하는 거 그런 거. 지역 로컬 바운더리 내에서 우리 가게 홍보해 보는 목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오 선생님은 저도 대충 영어 주로 그 광고하고 평소에 글 올리고 때로는 이제 광고 두 가지 정도로 글을 올리면서 광고를 외부에 퍼뜨리는 용도로. 페이지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지는 좀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광고로 이제 하고 그런 지는 최근이요. 좀 효과는 느끼세요? 해보시면? 예, 효과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를 해서 뭐 유튜브 영상 만들어놓거나 또는 이제 카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효과는 꽤 있는 것 같아요.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제가 만든 페이지는 아니지만 관리자로 등록이 돼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합창단의 행사, 저희가 무슨 공연이 언제 있고 이런 것들을 알리는 용도와, 하나는 취미 활동으로 그 위스키 테이스팅 모임이 언제 있다, 술이 이런 종류가 있다, 뭐 이런 술 만드세요. 알 수 있는 분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광고는 한번 해봤는데 뭐가 있어서 해봤는데 전 생각만큼 안 나왔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제대로 못해서 안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화면 보시는 분들은 강사 얼굴밖에 안 보이는데 누구랑 저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나 이렇게 뭐 생각나시는 분도 계시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건 제가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얼굴은 안 찍는 조건으로, 얼굴을 안 찍고 음성만 넣는 조건으로 같이 공부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제 얼굴만 나오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자, 이 5가지의 태반을 가지고 첫 번째 그 페이스북의 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얘기 좀 할 건데요. 제가 제일 먼저 어떤 이유로 뭐 때문에 페이지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게, 그게 여러분의 페이스북 마케팅의 핵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남들이 만든다니까 만듭니다는 그런 페이지 가지고는요, 어떤 그 실질적인 효과도 기대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만 그 목적에 맞춰서 페이지는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따지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답니다. 뭐 개인 뭐 가게 홍보하고 가게 뭐 우리 회사 홍보할 수 있답니다라고 해서 그냥 만들어만 놓으면요, 실제로 그 목표가 불명확해서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포스트가 우연히 올려져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이게 입소문을 타서 어떨 때는 한 뭐 이틀 사흘 만에 몇십만이 그 포스트를 보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포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 우리 페이지에 구독자라고 하죠. 그 페이지 라이크, 좋아요 해주는 분들을 모으는 게 정말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의 10분의 1도 못 건지고 그 페이지를 놀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페이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페이지에 대한 부분들, 가장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굳이 페이지를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또 혹은 저는 블로그로 여태까지 이미 나름대로 네임밸류가 우리 그 이름이 브랜딩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 페이지는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요,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블로그는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좋은 글을 꾸준히 올리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정기 구독자가 생겨요. 정기 구독자가 내 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블로그로 방문을 해서 들어와요. 그렇죠?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페이스북에다 어떤 글을 하나 올렸다고 쳐요. 포스트를. 뭐 그 블로그에 있는 글을 링크를 태워가지고 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오늘 봄인데 날씨가 좋군요 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어요. 자, 이 글을 올리면 그 글은 누가 보게 됩니까?
유저들, 흔히 저랑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나 혹은 내가 만약 페이지에 글을 올렸다면 팬들이 보게 되죠. 자, 팬들이 글을 보게 될 때 팬들이 제 페이지에 제 포스트 타임라인 그 담벼락에 와서 보나요? 그렇게 안 보죠. 어떻게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페이스북 앱을 구동을 시켜가지고 여기 뉴스피드에 딱 열렸을 때 보이면 보이는 거고 안 보이면 없는 거죠. 네, 페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로그하고 페이지를 혼동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글을 열심히 좋은 포스트를 많이 올려놓으면 그걸 들어와서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페이지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글이 내 글이 노출되는 어떤 확률을 그 통계적으로 내보면요. 그 사이트, 그 페이지에 직접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글을 그동안에 올렸었지 하고 와 가지고 읽는 그 비율은요. 전체 100에 3% 내지 4%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7%, 96%는 어떻게 해요? 자기 뉴스피드에 뜨면 보는 거고 안 뜨면 없는 거예요. 그런 페이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블로그는 달라요. 아, 저쪽 블로그 예전에 가서 내가 좋은 글 하나 읽었는데 누구 아무개가 무슨 주제로 글을 쓰고 있더라.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찾아서라도 들어와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라도 들어와요. 왜? 거기에 그런 글이 있다는 내가 알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큰 차이인데 이거를 까먹는 분들이 계세요.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글을 열심히 쓰면 누군가 좋아요 한 분들이, 라이크를 한 사람들이 구독 신청을 했으니 내 페이지에 들어와서 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페이지는 철저하게 전단을 나눠주려고 내가 길거리에서 나가서 뿌리는 행위예요. 내가 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못 봐요. 아무도 우리 페이지로 오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만큼 이 페이지를 관리할 때 기본 관점을 잘 세우시고 내가 뿌리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가셔야 돼요. 뿌린다는 것이 내가 돈을 내고 광고를 해야지 하는 것이 뿌리는 거예요. 광고를 안 하고 뿌릴 수 있으면 최선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친구 맺는 공간이 아닌 이상은 여기에 스폰서도 붙여가지고 나오는 게 예, 2번째 한 번, 8번째 한 번, 14번째 한 번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저걸 다 돈으로 내가 도배를 해가지고 이걸 만약 노출을 한다면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차이입니다. 어쨌든 찾아오는 공간이 아니다. 일단은. 페이스북이 물론 여러 가지 이 레이아웃 개편을 통해서 찾아오는 페이지로 만들려는 그 시도들을 하고는 있어요. 뭐 검색 기능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이게 더보기로 가려져 있던 메뉴를 갖다 이렇게 밖으로 메인 메뉴로 꺼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시도들을 하는데 애시당초 페이스북을 쓰는 사용자들의 습관이 뉴스피드라는 공간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뭐가 뜨면 보고 안 뜨면 아예 안 보는 그런 지금 그 문화로 정착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페이지를 만든다고 해서 그 문화가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 차이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페이지의 제반 기능들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출의 정도, 그러니까 남들한테 전파하는 그 방향, 그 범위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쭉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하면 포스트를 관리하고 그걸 또 키워 나가서 더 많은 분들이 내 글을 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일단 첫 시간에 해보는 걸로 할게요. 보시죠. 요게 페이지 관리자 앱 아이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페이스북 그러면 다 이게 F자 하고 이렇게 파랗게 써 있는 그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적어도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하면요. 그 파란 F자와 더불어서 이 주황색 깃발을 훨씬 더 친숙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 나의 깃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깃발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할 것인가 이걸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왜 만드냐?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듭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쭉 읽어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읽어서 그냥 넘어가도 돼요. 홈페이지 만드는 것보다 훨씬 싸요. 그러면 돈을 받느냐? 안 받아요. 페이스북에 계정 하나만 갖고 계시면 페이지는 무제한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개수 제한도 없어요. 그러면 많이 만들어서 좋냐? 많이 만들어서 감당만 하실 수 있으면 많이 만들어도 되는데 제가 예전에 초창기 시절에 페이지 초창기 시절에 뭐 산울림 팬페이지도 만들어보고 뭐 어디 뭐 이렇게 우리 교육하는 페이지도 만들어보고 뭣도 만들어보고 뭐 식구들 가까운 사람들 친목단체도 만들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그때 한 6개쯤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 봤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요. 딱 2개밖에는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의욕은 있어서 많이 만드는 건 자유나 실제로 2개 이상도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자기 개인 프로필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만약 챙기는 그런 분들이라면 서브로 가져가는 페이지는요. 하나 관리하기도 벅차요, 실제로. 그래서 일단 무제한으로 개수 제한 없이 무료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버젓한 어떤 내 홈페이지도 아직 못 만들어 봤고, 그다음에 컨텐츠가 변변찮아 가지고 내 블로그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존재감이 있죠. 우리가 뭐를 시작했어요라고 알리고는 싶어. 그러면 그런 어떤 인스턴트, 즉석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용도로 즉석 일종의 미니 홈페이지 그런 용도로는 정말 빨리 만들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홈페이지를 대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홈페이지는 페이스북 페이지는 일반 홈페이지하고 뭐가 크게 다르냐면요. 우리 예전에 2000년도부터 시작된 홈페이지의 그 발전 역사를 보면 우리 보통 어떤 회사에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면 메뉴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요렇게 위쪽에 한 6, 7알 제목들이 보통 붙죠.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죠, 보통. 거기에 보면 이제 회사 소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무슨 뭐 사장님 말씀, 인사말,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 프로덕트, 그다음에 뭐 이제 기술 지원, 뭐 서비스는 이렇게 합니다. 뭐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여기서 받으세요.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뭐 있었는지 아세요? 사이트 메뉴. 커뮤니티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커뮤니티라는 메뉴가 꼭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자유 게시판, 나도 한마디, 뭐든 말씀하세요. 뭐 그러고 나서 또 좀 밑에 가면 이제 뭐 무슨 포토 앨범, 그리고 좀 전에 가면 뭐 동영상 함께 보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무슨 무슨 프라자, 뭐 대화 광장 뭐 이러면서 그 커뮤니티 페이지가 처음 초창기에 홈페이지 만드시는 분들은요 거의 일반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요즘 한번 일반 기업들 홈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커뮤니티 페이지 있는 데들이 얼마나 있는지. 거의 없어요.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관리하기 힘들다고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왜 힘들었냐는 거예요. 이 커뮤니티에 그 공간을 할애를 해주고 원래는 우리 사이트에 오는 분들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방문자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 위한 자유 공간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은 어떤 글들이 올라오냐면요. 우리 상품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잘 쓰니까 불만도 없고 뭐 할 말이 없어. 근데 이제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때요? 항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이게 컴플레인성, 이게 불평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창구가 돼버려요. 그나마 그건 고객들이니까 그래도 우리 고객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나마 받아줄 수라도 있죠. 이제 어떤 경우가 또 생기냐면 스패머들이 등장하잖아요. 오늘 밤, 오빠 오늘 밤이 외로워요.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마구제비로 기계로 올라오는 이제 스팸 메시지들을 막 자유 게시판 막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를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게 기계가 하는 걸 수작업이 사람이 손으로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껏 고객들과 소통을 하기로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 이 공간이 스팸으로 그다음에 불평 불만의 글로 이게 도배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도 귀찮고 회사 이미지 차원에서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다 막아버려요. 그냥 커뮤니티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메일로 대체하죠. 1대1 상담 메일 1위로 보내주세요. 비밀번호 걸어가지고 보내주시면 24시간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홈페이지에 커뮤니티 페이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기업과 브랜드와 고객들 간의 소통 창구로서의 홈페이지가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일방향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 이런 회사요라고 회사의 정보를 그냥 뿌리는 용도로만 홈페이지가 바뀌어버려요, 성격이.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왔어요, 실제로. 한 4, 5년 넘게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2010년, 11년에 트위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짧은 그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스마트폰의
실시간 메신저 짧은 그 SNS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워낙 또 속도가 빠르잖아요. 한번 이 회사가 뭐 잘못했다, 뭐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뭐 어디 가서 얘기도 안 해요. 뭐 일반 뉴스 매체에 가서 뭘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야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더래. 우리 그 참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 대한항공 땅콩 해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어디 그 라면에 왕상무님부터 해가지고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설령 그런 일이 회사 내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뉴스에서 다뤄질 정도까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든 묻힐 수 있는 일들인데 이제는 이게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속도가 빨리 확산돼 버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이거를 계속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그럼 우리도 회사 공식 계정을 만들어. 왜? 이렇게 빨리 퍼지는 매체에 자기가 계정을 갖고 대응을 못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그 방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개인용 그 계정들이 아니라 다 이제 어떻게 해요? 기업용 트위터를 만들고, 기업용 페이스북을 만들고, 기업용 이 SNS를 만들어요. 그것 사용자가 그 안에서 자기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던 그 고객과의 대화 창구, 커뮤니티 창구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페이지로 독립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페이지는 고객과 연결 접점을 새로 만들어서 대화하는 공간이에요. 홍보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그 포커스가 잘못된 거예요. 철저하게 애시당초 시작 자체가 대화를 나누기 위한 공간이었고요. 그 대화를 다시 되살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페이지를 운영하실 때는 고객과의 연결 접점으로 새로 부활된 공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고객들이 하는 이야기, 고객들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분석을 하면 우리 회사, 우리 상품, 우리 아이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관심과 행동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아주 풍부하게 주어져요. 왜? 페이스북은 겉보기에는 누군가가 올린 글을 보고 누군가가 올린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그 올려진 포스트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내용이 뭐가 차지하냐면요. 이 글을 누가 보았습니다. 이 누가 어느 글에 좋아요하셨습니다. 누가 어느 글에 댓글 남기셨습니다. 누가 어느 글을 공유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의 포스트가 올라가면 그 포스트에 붙는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쫙 자기 친구들한테 뿌려줘요. 그래서 실제로 행동 정보에 대한 정보 알림이 훨씬 더 많아요. 실제 게시물보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글이 올라왔을 때 나와 알고 있는 지내는 분들이 어떤 그 행동들을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누적적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요.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 상품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지,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개편해 나갈지를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그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시사점을 주는 걸 찾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귀한 도구예요, 사실은. 유지 관리 쉬워요. 쉬운 측면이 있고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사실 그 페이스북의 그 페이지가 갖는 그 설정 메뉴 가보시면 그 우리가 흔히 보통 어드민 모드라고 그러죠. 관리자 모드. 그거 설정하는 항목만 뭐 몇 페이지가 넘거든요. 그걸 설정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정보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은 이건 뭐 끝이 없죠. 그리고 페이스북의 페이지가 기본적으로 한 7, 8개 정도의 기본 기능을 줘요. 뉴스피드, 그러니까 담벼락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뭐 동영상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벤트, 특히 이제 페이지 같은 경우는 홍보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비주얼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강조를 하긴 하는데 그거 말고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 제 외부에 있는 페이지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갖다 붙이고 싶으면 얼마든지 추가로 그 탭 앱이라고 그래가지고 앱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갖다 붙여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좀 활성화됐었죠. 우리 그 유진님이랑 우리가 그때 그 두 번째 공저로 썼던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기 그 책은 순전히 이 앱에 대한 것만 무려 400페이지를 다뤘잖아요. 뭐 페이스북에다가 뭐 트위터 갖다 붙이기, 뭐 그다음에 무슨 인스타그램 갖다 붙이기. 그래서
다른 그 연관되는 앱들과 결합시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페이지에 있는 컨텐츠를 내 걸로 끌고 오는 거, 순전히 그런 기능만으로 거의 400페이지짜리 매뉴얼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가적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거의 끝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의 어떤 행동 패턴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자체를 가지고 그 CRM, 그러니까 고객 관계 관리 툴로 사용하는 게 실제로 가능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엑셀 같은 뭐 그런 도구는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에 와가지고 하는 행동들을 뭐 좋아요 한 분들, 이를테면 그 우리 페이지에서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 구독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그 각 올라온 글에 대해서 하는 행동들 있죠. 좋아요를 해주는 분들, 꾸준히 댓글을 붙여주는 분들, 공유를 해주는 분들이면 더 좋죠. 특히 이제 공유해주는 어떤 뭐죠 로열티가 높은 그런 팬들을 잘 좀 엮어가지고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으면 다른 어떤 그 비즈니스 쪽의 후원군보다도 그 강한 그런 서포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페이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포스트만 어떻게 올릴까를 고민을 하시지 하루하루 그 페이지에 와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보이는 분들에 대해서 개별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분들이 가장 강력한 광고를 우리가 돈 주고 하지 않아도 내 광고를 뿌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후원군들인데 그분들 관리를 굉장히 소홀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좀 배경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이제 그 길게 설명을 하겠지만 만드는 부분들은 쭉쭉쭉쭉 넘어가기도 하고 그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가 어떤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옵션들이 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드는 그 목적에 따라서 쓰임새는 굉장히 다양해요. 뭐 이렇게 상점, 가게, 그러니까 주소 정보를 갖고 있는 상점을 만드는 데도 시작해서 뭐 회사나 연구소, 뭐 학교 이런 데들은 홈페이지 대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구체적인 브랜드, 뭐 상품, 제품, 뭐 이런 거 아이템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자체 이 상품명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이 페이지를 만드는 게 가능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또 뭐 운동선수나 뭐 예술인, 스포츠 스타, 정치인, 전문 어떤 그 교수님들, 자기 이름이 곧 상품인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사람 계정, 이름 자체를 페이지로 만들어 쓰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가끔가다 지금 벌써 대선철인데 그 정치 후보자분들께서도 이 페이지를 따로 안 만들고 그냥 개인 계정 5,000명으로 친구 맺기가 제한되어 있는 개인 계정으로만 쓰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좀 문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이 곧 상품인 거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 이름을 이용한 상품을 그 페이지를 만드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트 문이 있는 거는요, 기부용 그 페이지인데 페이스북이 이따가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6개의 카테고리를 그 큰 범주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마지막에 있는 그 기부, 커뮤니티, 공동체용 그 건데 요거는 가급적 여러분이 직접 만들지 마세요. 이쪽은 무슨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무슨 뭐 쓰나미가 일어났다거나 해가지고 뭐 긴급하게 이 구호 요청용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아니면 무슨 긴급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데 함께 동참할 분 뭐 와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커뮤니티인데 개인 용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어떤 그 모금 커뮤니티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러면 페이스북이 관리 권한을 뺏어버리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들어도 온전히 나한테 모든 관리 권한이 있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그 공동의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게 책이나 음반, 뭐 영화 이런 것들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요소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은 또 별도의 그 뭐 영화면 영화, 음악이면 음악 이런 거 하나하나가 또 이제 홍보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고요. 뭐 심지어는 그 페이스북이 제가 연도는 좀 불확실한데 2013년, 4년 그때 어떤 짓을 하냐면요. 여러분 위키피디아 아시죠?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백과사전 온라인. 거기에 그 당시 2014년인가 그 수록어, 표제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 수록된 전체 그 키워드가 그때 한 400만 개인가
넘었을 거예요. 600만 개가 400만 개 그 정도였는데 어느 날 한날 한시에 페이스북이 그 위키피디아에 있는 모든 키워드를 가지고 각각 페이지를 하나씩 만들어 버립니다. 400만 개 페이지를 한꺼번에 만든 거예요. 이유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키워드에 대해서 페이지를 만들어준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키워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끼리 주고받고 의견 나누세요. 모든 키워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그 키워드 자체를 하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위키피디아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가끔 가다 보면 페이지 중에 이 페이지는 뭐 어디에 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그 주석이 붙어 있는 페이지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그때 만든 것들이에요. 그냥 위키피디아에서 그냥 통으로 몇백만 개 가서 만들어버린 페이지들이거든요. 지금도 그런 페이지는 나와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모바일에서 이거 페이스북 쓰시다가 어느 위치에 가보면 체크인이라는 항목이 꼭 떠요. 예, PC 버전에서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모바일 버전에서 보시면 꼭 뉴스피드 그 다음에 알림 있고 그 뒤에 보면 체크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가 어느 장소에 들렀을 때 그 장소가 어딘지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장소를 체크인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장소는 우리가 이런 뭐 기업이나 회사 이런 데도 있지만 주로 가게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가게 가서 어떤 경험을 하면 사람들이 뭔가 평가를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이 집 고기는 맛있어요. 이 집 빵은 사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이 체크인에는요. 별점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일단 딱 들어가면 이 집이 어디 뭐 하는 집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집을 그 짝 찍을 수 있는데 리스트에 안 나와. 만약 우리가 무슨 뭐 여기 서울대 쪽인데 뭐 낙성대 빵집 뭐 이런 데서 들러가지고 빵 사러 갔는데 낙성대 빵집이라는 성호가 안 나와. 그러면 어때요? 즉석에서 그냥 거기서 현재 위치를 생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그 장소용 위치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져요. 체크인을 하는 순간. 있으면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놨으면 그거에서 내가 체크인만 하면 누가 방문했습니다라가 이제 하나가 더 더해지는 정도에 끝나지만 그래서 가게나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는 그거를 만들어서 그 장소로부터 사람들이 발생시킨 그 정보들 이 집에 뭔 빵이 맛있어요. 아니면 저는 이걸 몇 월 며칠 날 갔었어요. 이 집 빵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사진을 찍으면 사진 찍은 거, 거기에 대한 포스트를 올린 거 있으면 포스트를 올린 거, 혹은 거기에 대한 평가, 별점을 남기겠으면 별점까지 해서 각각의 또 하나의 그 페이지를 활용한 컨텐츠, 정보 공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돼 있어요.